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페프렌즈와 함께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된 저희 어나더 레벨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강두현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페프렌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페프렌즈는 2017년에 스타트업으로 설립된 반려동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금이 150억 원에 달성할 정도로 고속 성장을 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PB 상품 개발, 반려동물 어린이집 개설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이 추천 시스템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아마존 매출의 약 35%는 바로 추천 제품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구독자가 이제 시청하는 콘텐츠의 약 80%는 바로 추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추천 시스템은 이 온라인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콜라보레이터 필터링, 이 협업 필터링이 되겠습니다. 이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한 특정 도메인 지식 없이도 고객이 구매한 데이터만 가지고 추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또한 그 고객의 어떤 성별이나 나이 같은 기타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맞춤형 고객 추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2000년도 초부터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며 현재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도 이 협업 필터링을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기반 추천, 두 번째는 제품 기반 추천입니다. 먼저 고객 기반 추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고객이 구매한 제품의 기록이 만약에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 두 고객은 유사 고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한쪽 고객은 구매를 했지만 반대쪽 고객은 구매하지 않은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고객 기반 추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기반 추천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A 제품을 구매한 고객군과 B 제품을 구매한 고객군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이 두 제품은 유사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A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있으면 이 A 제품과 유사한 B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바로 제품 기반 추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협업 필터링은 바로 유사도에 기반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사도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수치화시키는 방식이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이를 좀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고객 1번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고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 1번과 고객 2번이 공통적으로 구매한 제품은 지금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객 3번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제품을 구매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 고객 2번이 고객 1번과 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객 2번은 구매했지만 고객 1번은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제품 C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이 코사인 유사도를 적용해서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객 1번에 가까운 고객은 고객 2번으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코사인 유사도를 바탕으로 저희는 고객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였고 그리고 제품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가장 유사한 고객 5명을 추출하였고 또 제품별로 가장 유사한 제품 5개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예시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번 고객과 가장 유사한 고객 5명은 구매를 했지만 이 1번 고객은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먼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1번 고객이 구매한 제품들과 가장 유사한 제품들 5가지를 뽑아서 그것의 합집합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제품들의 합집합을 추천하는 방식이 바로 협업 필터링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업 필터링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협업 필터링 방식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고객의 구매 건수가 단 한 건인 경우에는 이 고객의 구매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추천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페프렌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이 고객의 구매 건수가 단 한 건인 고객들이 전체 고객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다른 구간에 비해서 이렇게 1차 구매에서 2차 구매로 넘어갈 때 많은 고객들이 이탈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충성 고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1차 구매 이후에 이탈하는 고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구매 건수가 한 건인 고객, 즉 재구매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런 비재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천 시스템을 좀 별도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지 않고 이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이유로 든 것은 1차 구매했던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재구매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전제를 내렸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그러면 1차 때 구매한 제품보다 더 나은 대체제를 추천하자라고 해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는 전체 고객을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재구매 고객과 그리고 구매 건수가 단 한 건인 비재구매 고객으로 나누어서, 재구매 고객의 경우에는 고객의 구매 데이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협업 필터링을 쓰게 되고, 그리고 비재구매 고객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안한 대체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고안한 대체제 추천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이 대체제 추천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제 후보들 중에서 이 비재구매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과 실제로 동일한 카테고리 내의 제품에서 대체제를 찾고, 또 그 안에서도 이런 원산지, 원료, 이런 영양 성분 등과 같은 스펙들이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찾은 뒤에 제품의 후기를 분석해서 가장 유의미한 대체제를 찾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입니다. 만약 비재구매 고객이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이 주식행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면 대체제도 마찬가지로 주식행 카테고리 내에 있는 제품에서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품의 스펙 유사도입니다. 실제로 페프렌즈 DB에서 이 스펙에 관련된 정보는 익스플래네이션 컬럼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익스플래네이션 이 컬럼에서 실제로 피처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그 피처들을 총 9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피처들을 단순하게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 제품 A와 이 제품 B는 성분이 50%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비타민 띄어쓰고 C, 그 다음에 비타민 띄어쓰지 않고 C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동일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성분의 이 순서 배열이 다르게 되면 실제로는 이 구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피처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앵그램 방식을 차용해서 벡터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에서 이제 분절화된 단어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분절화된 단어의 이제 뭉치들은 유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해서 이를 유사함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비타민 C나 비타민 D처럼 완벽하게 성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일치하는 성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클러스터로 이렇게 지금 말뭉치로 나누게 되면은 일정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제 피처를 N그램을 사용해서 벡터화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화된 단어와 이 단어의 빈도수를 바탕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코사인 총 9가지 피처를 각각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 뒤에 이 코사인 유사도의 총 합을 계산해서 그 제품 간의 스펙의 유사도를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 대체제 추천 시스템의 마지막 기준인 이 세 번째 제품의 후기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후기 평점 기준으로 저희는 이렇게 1점, 2점에 해당하는 글들은 모두 부정으로 라벨링했습니다. 그리고 후기 평점 기준으로 4점, 5점에 해당하는 글들은 모두 긍정으로 라벨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을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글들에서 가장 유의미한 단어들만 추출해서 사용을 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좋아요가 있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좋아요를 누른 고객들은 실제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가 있는 후기들 경우에는 이 단어들을 이 후기의 횟수만큼 저희가 가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단어들의 횟수를 워드 카운트를 사용해서 제품별로 후기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 탑 10을 추출하게 됩니다.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재구매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이 있을 거고 그 제품에서는 부정어 탑 10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긍정어 후보들에서는 모두 이 제품의 대체제 후보들에서는 모두 긍정어 탑 10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제품의 부정어와 그리고 대체제의 긍정어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 A 제품을 비교하게 되면 총 70%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 제품은 총 50%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재구매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이 있고 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제품의 문제점으로 많은 사람들은 후기를 통해서 응고력이 좋지 않다, 냄새가 난다, 모래가 날리고 먼지가 날린다 등의 평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제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들어간 제품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이 A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과 다르게 응고력이 좋고 냄새가 좋으며 또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라는 후기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의 대체제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제품 후기 비교 방식은 이렇게 부정어와 긍정어에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서 얼마나 일치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는 이 후기 비교를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그 댓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유의미한 단어들만 추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코NLP의 그 형태소 분석기 툴을 사용했는데 많은 형태소 분석기 툴 중에 저희는 맥캡을 사용했습니다. 이 이유로는 성능 면에서나 시간의 효율성 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태소 분석기 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마다의 그 품사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시는 이 9가지의 품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기 툴의 특징상 사전에 등록된 단어들만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단어들은 추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은어나 신조어들은 저희가 사용자 사전에 추가하였고 이런 브랜드 이름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저희가 단어를 추출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불필요한 단어들도 같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용어 사전에 추가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고안한 이 대체제 스코어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의 피처에서 저희는 총 9가지의 스코어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후기에서는 1가지의 스코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스코어의 최대값은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원산지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1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코어의 총합의 최대값은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문제의 제품과 대체제의 스펙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문제의 제품의 그 부정어가 모두 대체제의 긍정어로 들어가 있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 각각의 스코어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스코어의 중요도를 저희가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각의 스코어의 이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곱해서 최종 스코어를 매겼고 이 최종 스코어에 합산한 값을 최종 대체제 스코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가중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피처, 즉 이런 원산지나 성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판매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 상관계수를 뽑아서 이것을 가중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 피처들이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실제로 일반적으로 대체제를 인식하고 판단할 때 이 사료의 경우에는 재질보다는 좀 이 성분이나 원료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용품의 경우에는 반대로 재질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제품을 사료, 간식, 용품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웨이트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웨이트를 적용해서 최종 대체제 스코어가 나오면 최종 대체제 스코어가 가장 높은 제품들을 저희는 추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저희의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 웹이나 앱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REST API로 개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풋 값을 저희는 유저 아이디로 받고 유저 아이디로 이제 인풋 값이 들어오면 이 고객이 재구매 고객인지 비재구매 고객인지 나눠서 협업 필터링 또는 저희가 고안한
대체제 추천 시스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아웃풋으로는 추천하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웹이나 이 앱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아웃풋 값이 웹이나 앱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아웃풋 값을 제이슨 형태로 출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연 영상 보시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구매자를 위한 협업 필터링 추천 시스템입니다. 입력값으로 재구매자의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이 고객이 실제로 구매했던 이력들이 다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구매한 제품인 이렇게 오리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들을 보시면 이렇게 브러쉬 제품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소독 청결제도 구매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매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 고객과 가장 유사한 고객들은 구매를 했었지만 이 고객은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은 제품 또는 이 제품들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찾아서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 제품을 보시면 역시나 오리 성분이 들어있는 사료들을 추천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백수 탈취제 또는 이런 물티슈, 아마도 이런 물티슈나 이 탈취제 같은 경우는 이분이 그 손소독제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으로 이런 추천 제품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재구매자를 위한 대체제 추천 시스템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재구매자의 유저 아이디 값을 인풋 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이 나올 것이고 이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구매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의 대체제를 저희는 추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고객을 조회한 결과 이 고객은 올해 4월 달에 1차 구매를 하고 현재까지도 재구매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1차 때 구매한 제품은 이 3144번 제품인데 이 제품을 보시면 고양이 장난감 이렇게 레이저 후레쉬 포인터를 4월 달 구매하고 지금까지 구매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1차 때 구매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런 식의 대체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고양이 낚싯대 장난감은 어때요 혹시? 아니면 이런 호랑이 낚싯대는 어떨까요? 또는 이렇게 기그잇 깃털, 티저 이런 제품은 혹시 어떨까요? 하고 대체제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나더 레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핵심적인 기술일 텐데요. 협업 필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대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들의 그 평가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기 심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매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될 텐데,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이 반려동물의 정보를 적게 됩니다. 이 반려동물의 성별이라던가 나이, 그리고 무게, 그리고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뭐 대형인지 중형인지 소형인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런 값들을 적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반려동물 정보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EDA 과정에서 이제 확인한 점은 이상치와 별칙치가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의 나이가 뭐 1000살로 들어간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0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저희가 이 기업하고 실제로 확인했을 때 고객이 이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0살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유효하게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했고 근데 나중에는 추후에는 저희가 이런 반려동물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시스템을 좀 더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반려동물의 정보들을 조금 어느 정도 이상치를 좀 감안해서 제거를 하고 저희가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정지한 후에 연관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재구매 고객들은 그 잘못된 추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추천은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만 추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API를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기업하고 협의를 통해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고객이 재구매를 하지 않았으면은 이 웹페이지를 사실 방문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고안한 방식은 이거를 어떤 카톡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만족도 같은 거를 물어보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 물어보는 것 자체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상품에 대한 어떤 클릭 수라든지 그런 클릭 빈도를 조금 조사하면 모니터링 네,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언. 발표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철규 심사위원님께서 평가와 조언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기존 CRM이랑 크게 이제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CRM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쓰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엔그램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효용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판매자들은, 예를 들어서 특화된 판매자들은 그 제품군을 다 알고 있어요. DB가 다 있기 때문에 이 DB에 대해서 후기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리스트업을 쭉 해보면 이 제품은 어떤 부정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기 용이한데, 아마 이것들을 지금 엔그램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특정 사이트에서는 사용하기 좀 그게 효용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공통적으로 쭉 크롤링해서 한번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겠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효용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